안녕하세요. 연희쌤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3학년 친구들, 시험 끝나고 무슨 모의고사냐고 그렇게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풀어줘서 너무 예뻤고 고마워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중학교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 고등학교 내용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이 5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내 5개념을 잡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들이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20번, 21번, 27번, 28번, 29번, 30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려운 개념을 물어보니까 도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사실 도형이 많이 어렵죠. 도형 중에서도 이제 삼각형 작년에 배웠던 아마 외심내심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닮음인 도형 삼각형을 잘 못 찾겠다. 그리고 원, 삼각비 이렇게 대답을 해준 친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랑 확률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어렵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또 이제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을 할 때 관련 개념도 좀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수업 다 열심히 들어줄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교 문제는 중학교 수준과 좀 달리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한눈에 안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해설 영상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막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들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2, 3점 문제는 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아껴서 4점짜리 문제에 많이 투자를 해서 킬러 문제들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보통 킬러 문제들이 어느 문항에 배치가 되냐면 21번, 29번, 30번 이 위치에 있는 문제들이 보통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14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있다. 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할 때 그러면 이게 1번 조건이죠. 그래서 이 두 점 a, b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그래프 위에 있기도 하면서 y는 x분의 a 위에 있기도 한 두 점인 거죠. 그랬을 때 두 번째 조건, 두 점 A, B의 x좌표의 합이 0이다. 두 번째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C라 할 때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16이다. 아, 그러면 이 3번 조건으로 식을 세워야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아마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갑자기 반비례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고 그래프도 되게 어려워 보이니까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 풀듯이 하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쓰면 좋은 조건이 뭘까요? 그쵸, 2번이겠죠. x좌표의 합이 0이다.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은 A의 x좌표를 소문자 P라고 놓을게요. 그럼 자동적으로 뭘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쵸? 점 B의 x좌표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P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
미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x좌표를 표시해 봤고요. 여러분 그러면 또 뭐도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 점 A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위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점 A의 좌표 자체도 p, 마이너스 2분의 1 p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점 B는 마이너스 p, 2분의 1 p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주고 갑시다. 단 점 A는 제 4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4사분면은 x좌표, y좌표 부호가 어떻게 되죠? 자, x좌표 부호가 양수고 y좌표 부호는 음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p는 양수다를 명시해 놓고 가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넓이 공식 한번 세워볼까요? 세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볼 건데, 자, 그럼 이 b의 y좌표가 2분의 1의 p고 a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p니까 이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높이는 2분의 1 p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p 빼면 p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이만큼이 p고 이만큼이 p니까 이 길이는 2p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p 곱하기 높이 p가 16이다. 그러니까 p의 제곱이 16인데 이때 우리가 p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p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를 생각해 봅시다. a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a의 좌표가 나왔죠. a 좌표는 뭘까요? a 좌표는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이 점 A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렇죠. Y는 X분의 A 위에 있는 점이에요. 1번 조건에 의해서. 그쵸. 그러면 4,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A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A는 마이너스 8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5번입니다. 15번은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이 너무 오랜만에 경우의 수를 봐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또 다시 배우게 되는 부분이므로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복습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죠. A, B, C를 한 줄로 나열해라.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직접 나열해 봅시다. A, B, C 또 A, C, B 또 B, A, C 또 B, C, A 또 C, A, B 또 C, B, A 이렇게 6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일일이 다 배열하는 게 귀찮잖아요. 이걸 어떻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을까? 얘는 그냥 곱하기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한 줄로 나열하니까 얘가 배열되는 이 자리가 세 자리구나.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왼쪽에 배열된 걸 보니까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C가 왔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3개야. 그치? 이렇게 숫자를 써주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자리에 들어갈 i를 정했으면 그 다음 볼까요? a를 정했으면 두 번째 자리에 뭐만 들어올 수 있어요? b 또는 c만 들어올 수 있죠. b를 썼으면 b를 제외한 a나 c를 넣으면 되고 c를 썼으면 c를 제외한 a나 b를 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2개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가 결정되면 C밖에 없죠. C가 결정되면 B밖에 없죠. 맨 마지막에 넣을 수 있는 개수는 1개로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세 숫자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이게 가장 간단한 경우의 수 계산법이죠. 그래서 A, B, C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이구나.
이걸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월, 수, 금, 청소당번을 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자리, 수요일 자리, 금요일 자리에 한 줄로 배열하는 문제랑 똑같죠. 이때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A, B, C, D, E 사람이 5명이에요. 5명 중에 선택해서 배열을 해야 돼서 어려웠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이때 A는 필수로 꼭 들어가야 되고 B와 C 중에 둘 중 한 명은 꼭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나눴어요.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첫 번째, B, C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 자, 그럼 모두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멤버가 선택이 된 건가요? 이때는 A와 B와 C가 선택이 된 거죠. 그럼 A, B, C를 나열하는 경우와 똑같구나. 이거 앞에서 했죠? 어떻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6이죠. 그래서 6이 바로 가에 해당되는 숫자였습니다. 정답. 가에 들어갈 숫자는 6이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둘 중 한 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B가 포함되고 C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멤버가 A와 B는 결정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한 자리는 비어 있죠.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여기는 C는 안 넣는다고 했으니까 D나 E 중 한 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D와 E를 고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는 A, B, D를 나열하거나 A, B, E를 나열하는 거니까 이거 둘 다 6이잖아요. 아, 사실은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 6가지인데 이 경우가 2개가 있겠구나. D를 선택하느냐, E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12가 바로 나에 들어가는 숫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C가 포함되고 B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사실은 2번이랑 계산은 똑같겠죠. 왜? A랑 C가 포함되고 나머지 한 칸이 비어 있는데 이번엔 여기서는 누구를 넣을 수 있어요? 그쵸. B는 안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D나 E 중 한 명을 넣겠죠. 그쵸. 그래서 D, E 선택하는 거 2가지. 그리고 선생님 친절하니까 빠르게 다시 써보면 A, C, D 나열, A, C, E 나열. 그치, 그러면 6가지.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한다? 6 곱하기 2로 계산한다. 그치,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로 12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총 경우의 수는 1번, 2번, 3번을 모두 더하죠. 그래서 6 더하기 12 더하기 12를 하니까 30이 바로 다에 들어갈 숫자였다. 그래서 지금 A, B, C를 각각 더하라고 했으니까 A가 6이고 B가 10이고 C가 30이니까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다 더하면 48이 되죠. 48이 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각 A가 52도인 예각삼각형 ABC의 외심을 오라 하고 자, 그럼 밑줄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BO의 연장선과 변 AC가 만난 점을 D라고 할 때 BD와 BC가 같다. 이렇게 2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 외심이 뭔가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쵸? 당황스럽죠? 아니, 외심이 왜 나오는 거야? 그쵸? 자,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점 A와 점 B와 점 C가 한 원 위에 있게 하는 그 원의 중심이 되죠. 그러면 AO, BO, CO는 모두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저 지금 이 안에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만들어지네요.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 각도 그치 동그라미, 여기를 세모라고 하면 이 각도 세모, 이 각을 x라고 하면 이 각도 x가 되겠죠. 외심이 잘 기억이 안 나도 구체적으로 이 뜻을 알면 문제를 충분히 접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는 어느 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러면 각 DBC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얘네들 x니까 x는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를 180도에서 빼면 되는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지금 52도죠. 아,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x, 즉 각 DBC는 이걸 2배를 한 게 52도를 2배로 한 걸 더했을 때 180도가 돼야겠구나. 그쵸? 그러면 각 DBC가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각 DBC는 38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 38도.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써봐야겠네요. 지금 이 삼각형 DBC가 무슨 삼각형이 되나요?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럼 어느 각이랑 어느 각이 같을까? 그쵸? BDC와 BCD가 같겠죠. 그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 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꼭지각이 38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2배의 각 DCB 더하기 38도를 하면 이 값이 180도가 되는구나. 계산해보면 각 DCB는 몇 도가 나올까요? 71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각은 어디였냐면 각 OCD 이 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쵸? 각 DCB에서 각 OCB를 빼면 되는데 이 각이 X잖아요. 우리 이 X 몇 도라 그랬어? 그치? 여기 38도고 이거 방금 71도로 구해져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33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었나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외심, 내심을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 간단하게 외심과 내심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심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외심이란 뭐죠? 그쵸, 외심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어떻게 작도했는지도 기억나나요? 그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쵸.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 외심의 뜻이죠. 그쵸?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 너무 못 그렸죠?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길이가 같아지는 이 점이라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x x 그치. 그리고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합동이 되는 삼각형들이 존재해요. 어떻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인 관계죠. 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인 관계예요.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인 관계입니다.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성질이 있었죠. 어떤 성질이 있었죠? 그쵸?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 위치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각 삼각형의 경우 어디에 존재하죠? 그쵸?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성질이죠.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어디에 존재하나요? 빗변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마지막 둔각일 때는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했었죠. 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내심 한번 해볼까요? 내심은 무엇인가요? 그쵸, 삼각형의 내저번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작도했나요? 그쵸,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작도를 했었죠.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그쵸, 세 어디까지? 그치,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내심의 뜻이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죠. 자, 기억해 두고 그러면 내심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일단 그려보고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번에는 각의 이등분선으로 각의 이등분선 다시 각의 이등분선으로 이렇게 작도를 하면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지금 이 길이는 다 같겠죠. 자, 합동인 삼각형 보이나요? 자, 이번에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기억해 두면 문제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어느 수학 전시관에 입장권을 나타낸 것이다. 입장권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고객용과 회수용. 이랬을 때 지금 이 고객용으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전체 입장권 넓이의 전체의 5분의 루트 15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회수용 부분은 전체 얼마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이고, 미안해요. 전체의 얼마를 차지하는 걸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전체 얼마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겠죠. 왜요? 우리가 이걸 분수로 나타낸다는 건 전체를 얼마로 봤을 때 의미하는 걸까요? 자,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나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숫자를 합해서 1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용이 5분의 루트 15를 차지하고 있으면 회수용은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5분의 루트 15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괜히 무리수로 나와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조건을 줬냐면 회수용 부분의 넓이가 4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입장권의 넓이네요. 그럼 우리 입장권의 넓이를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회수용은 입장권 넓이 x에 곱하기 1-5분의 루트 15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값이 4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 곱하기 5분의 5- 루트 15가 4이고 그럼 x는 4 곱하기 5- 루트 15분의 5구나. 이거 분모에 유리화 해주면 되죠. 4 곱하기 10분의 5에 5 플러스 루트 15가 되니까 정리하면 10 더하기 2 루트 15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규칙과 같이 검정색 타일과 흰색 타일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정사각형 ABC의 내부를 빈틈없이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가장 바깥쪽 테두리는 검정색 타일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따라서 검정색 타일들을 붙여 나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흰색 타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흰색 타일의 개수가 168개일 때 검정색 타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당황스러웠을까요? 당황스러운 게 맞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만 채워지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4개로 채워지는 걸까? 고민스럽죠. 둘 다 맞습니다. 뭐에 따라 다를까요? 그쵸? n이 홀수인지 n이 짝수인지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그려왔는데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 한 개가 모이게 되고 n이 짝수일 땐 가운데 이렇게 4개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셀 수 있을까? 고민스럽죠. 이거 일일이 다 세야 되나? 싶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검정색을 모아볼까? 어떻게? 검정색을 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자. 내려볼게요. 자, 검정색 타일을 모두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맨 왼쪽 줄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검정색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대로 다 있겠죠.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줄을 볼까요? 자, 검정색 타일이 몇 개 있죠? 그쵸, 4개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가 내려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줄도 몇 개 있을까요? 그 다음 줄도 똑같이 다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로 쭉 채워지겠다. 이렇게 4개로 쭉 채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만 4개가 아닐까요? 그쵸. 정가운데. 이 정가운데 줄은 검정색 타일이 몇 개예요? 그쵸. 이때만 3개예요. 이때만 3개고 나머지 다 4개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은 그치.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이 검정색 타일이고 색칠하지 않은 부분이 흰색 타일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 흰색 타일 개수를 그럼 세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주면 돼요? 이렇게 나눠서 위에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를 생각해 봅시다. 자, 가로가 얼마일까요? 이 전체가 n인데 왼쪽, 오른쪽 한 줄씩 빠지니까 가로가 n-2개의 타일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세로는요. 그쵸. 세로는 이 아래가 4개니까 n에서 4개를 뺀 n-4의 개수의 타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흰색 타일의 개수는 가로 곱하기 세로 n-2 곱하기 n-4 이 직사각형의 한 개를 마저 더한 거죠. 이 개수가 168개와 같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159는 0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n은 뭐여야 할까요? 그쵸, n은 지금 타일이니까 자연수여야 해요. 근데 이걸 소인수분해 해보면 159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3 곱하기 53이 돼서 자연수 n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는 n이 홀수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n은 짝수겠구나 를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과정이니까 선생님 그래서 결국 홀수 아니었잖아요.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눠야 돼요? 나눠야죠. 이걸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홀수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검정색 타일을 내려보자. 자, 내리면 똑같이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다 한 땀 한 땀 그린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미리 그려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줄마다 검정색 타일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쵸? 모든 줄에 검정색 타일이 다 4개씩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번엔 되게 깔끔하게 4칸짜리로 이렇게 쫙 채워지겠구나. 그럼 흰색 타일 개수 얼마일까요? 그쵸, 아까 했던 것처럼 가로는 n-2가 되고 세로는 n-4가 되니까 흰색 타일 개수는 n-2 곱하기 n-4가 되는데 이 값이 168이므로 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160은 0이 돼서 n-16에 n 플러스 10은 0이니까 n이 1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였어요? 그쵸, 검정색 타일 개수였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얘는 전체 타일에서 흰색 타일 개수만 빼주면 되죠. 자, 전체 타일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쵸, 16의 제곱이겠죠.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이때 흰색 타일이 168개 있었으므로 계산해보면 256 마이너스 168이 돼서 88.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볼게요. 20번은 조건을 잘 사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쉽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네, 이런 말 이제 안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각 A는 90도 그리고 각 선분 AB와 선분 AC가 3으로 같은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자, 1번 그치.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그쵸? 삼각형 DEF는 높이가 1인 정삼각형이다. 2번. 이때 탄젠트의 X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이디어부터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지 계획을 세우라고 했죠. 직각삼각형? 그럼 여기 직각이네. 그럼 탄젠트 X는 뭐만 알면 구할 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이 밑변이 지금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AD의 길이만 구하면 탄젠트 x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자로 우리가 먼저 문제풀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AD를 어떻게 구할 거야? AD는 그러면 전체 선분 AB에서 왜 우리가 AB의 길이는 3으로 알고 있으니까 DB를 빼는 걸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그치? DB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린 DB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구해봐야겠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삼각형 DEF가 정삼각형인데 어떤 정삼각형이라고? 높이가 1인 정삼각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높이? 그러면 F에서 선분 D에 수선의 발을 내리자. 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 점을 선생님이 H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HF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그쵸? 1이죠. 그쵸? 높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각이 60도니까 D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DH 길이는 얼마예요? 그쵸? 여기 지금 1대 2대 루트 3을 만족해야 되니까 1대 루트 3을 만족해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이 돼서 3분의 루트 3이죠. 자,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AB랑 AC가 3이라고? 길이가 같다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여기 몇 도야? 45도구나.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이네? 그럼 이 길이도 얼마? 1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DB를 모두 구했죠. 그쵸? DB의 길이를 구했어요. DB의 길이가 얼마예요? 1 더하기 3분의 루트 3이구나. 자, 그럼 AD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AD의 길이는 AB 3에서 1 더하기 3분의 루트 3을 빼면 되고, 그래서 2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탄젠트 x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쵸? 3분의 AD니까 2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고 위아래로 3 곱해주면 9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